안녕하세요. 더 건강한 재미있는 영양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경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양학은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를 하면서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얻어내는 생활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You are what you eat. 음식이곤 나다. 나를 구성하는 건 결국에는 내가 식사를 하는 한 끼 한 끼의 음식이 모여서 나의 세포가 되고 내 몸을 구성하고 또 장과 뇌는 이어져 있고 정신으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성인이 되면은 거의 한 30조 개의 세포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소우주가 된다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인체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 바로 음식입니다. 건강 수면의 연장의 시대에서 음식 관리가 곧 결국에는 영양 관리가 우리 인체의 모든 걸 구성할 수 있는데요. 장이 건강하면 저녁에 어떨까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숙면을 취하면은 또 릴렉스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이완되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편안한 어떤 신체 바디 상황이면 운동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몸의 독소 배출도 이어짐으로써 건강의 첫 단추가 영양, 즉 음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우리 몸은 장은 결국에는 제2의 뇌다라는 별명도 있어요. 장 건강을 지키면 우리 몸의 질병 예방과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최우선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영양 관리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소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식사에 대해서 입에서 음식물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식도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위로 들어오죠. 위에서는 위산, 펩신, 뮤신 이런 성분들이 만나서 단백질 분해가 되고 그다음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서 뭐가 나와요? 3대 영양소를 소화 효소해주는 십이지장에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3대 영양소 소화 효소 물질이 만나지고 또 소장으로 내려가서 이 영양분의 흡수의 주역은 소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을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또 지방 효소되는 소화 효소를 분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된 어떤 물질들이 다시 한번 간으로 이동이 되는 그 장관 순환을 이뤄내므로써 간이 또 우리 영양 관리의 소화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비밀을 밝혀지게 되고 장 건강이야말로 제2의 뇌 발달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도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며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왜냐하면 장내에서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어떤 뇌 발달과 인지 발달 또 같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최근 영양학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런 영양학의 신비로운 분야를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영양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뇌 그리고 우리 장 속에 장내 미생물들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들은 100조가 있다, 1000조가 있다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류는 3만 가지가 넘고 키로수로 책정을 했더니 1kg, 1.5kg 정도 돼요. 우리 몸속에 세균과 미생물이 함께 공존을 하는 우리는 굉장한 소우주의 어떤 신체 구조를 가진 인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뇌와 장내 미생물과 장내 환경의 세 개의 축을 장내축이라고 해요. 가장 최신의 영양 트렌드인데 이만큼 결국엔 뭘까요? 내가 먹은 게 나를 구성하는 바디가 되고 육체가 되고 결국에는 정신의 건강으로 이어지면서 알츠하이머, 우울증, 아이들 어떤 ADHD 관련 연구까지도 많은 것들이 음식과 영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전을 영양 이야기라는 우리 과목을 통해서 매주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TV 슬라이드에 한 장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공영방송에서도 말씀하세요. 유익균이 늘어나도록 해서 중간균이 유익균 편에 들도록 하는 게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방송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대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 대사를 자막을 이해를 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장내 세균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빨강, 노랑, 파랑처럼 세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익균, 뭔가 비피더스 같은 우리가 그 요구르트 선전 기억하시죠? 이런 유익한 균들의 어떤 비율이 한 30% 차지하고 그다음에 유해균은 뭘까요? 대장균, 이런 웰치균, 이런 유해균들도 한 일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유익균도 아니고 중간균 같은 유해균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유익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균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음식을 잘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정제 탄수화물 통곡물을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 단백질,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런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주인이라면 이 중간균들이 유익균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몸에 관심이 없어요. 건강관리도 잘 모르겠고 아무 음식이나 드시고 이러면 내 몸의 미생물들도 아유 모르겠다 유해균으로 살자 왔다 갔다 하는 균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유익균의 편에 들도록 하는 중간균을 많이 늘리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모든 게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관련 이론을 근거로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논문과 그다음에 재미있는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리고 영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세요. 뭔가 다 좋은 것 같고 건강기능식품이 넘치는 시대에서 뭘 먹어야 될지 오히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정확한 영양 지식을 배우고 생활 속의 학문으로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첫 번째는 제가 예쁜 거 드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쁜 거라고 하면 실제로도 이렇게 예쁜 색깔을 찾아서 드시는 노력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종의 항산화, 항암, 항염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어떤 식물의 다채로운 빛깔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파이토케미컬의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엽록소라든지 라이코펜, 빨간색, 베타카로틴, 노란색, 당근, 바나나죠. 그다음에 안토크산틴, 마늘, 양파. 도라지, 배, 그죠? 그리고 안토시아닌, 가지, 양파 이런 색깔들이 다양하게 우리 몸속에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장내 미생물들의 환경에서 먹이가 되고 단세지방산을 양성을 해서 그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30년 전부터 5가지 색깔을 먹읍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영양제를 공부하기 이전에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색깔이 다채로운지를 첫 번째 단추로 한번 살펴보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5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예쁜 거 먹자. 두 번째는 당당하게 건강하려면 당을 찾지 않으셔야 됩니다. 당당당 기억하세요.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마약에 중독된 도파민의 모습이랑 슈가, 당에 중독된 도파민의 모습이 기전이 똑같습니다. 자, 이 말은 당은 우리가 제로의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감미료들이 제로 칼로리라고 하는 음료나 어떤 식품으로 많이 가공 처리가 돼서 많이 분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칼로리는 낮지만 미각은 혀는 단맛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단맛을 기억해요. 그러면은 뇌가 기억하는 단맛은 결국에는 도파민이라는 어떤 호르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쾌락과 자극적인 강렬한 맛으로 어떤 기억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슈가를 이제 더 이상 안 먹어야겠다라고 나의 비만 관리와
건강한 당뇨 예방, 즉 이런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슈가를 딱 끊어버리면 우리 뇌는 어떨까요? 갑작스런 자극의 멈춤으로 인해서 또 우울감으로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미각을 단맛에 중독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단맛이라고 함은 비만 예방이라든지 건강 관리를 위한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뇌의 도파민 수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진실이 있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혈당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 예방, 당뇨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 상담과 사례 중심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면 저희 수업은 또 풍성해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당하려면 당을 찾지 않는 노력이 두 번째 과제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라 함은 최신 영양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고, 비만 관리가 결국에는 혈당 관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점만 보세요. 까만 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생선이 있고 밥이 있으면, 자, 까만 점은 밥을 먼저 드시고 생선을 드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얀 점과 하얀 세모난 어떤 모형은 육류를 먼저 식사하고 밥을 식사한 사례예요. 즉, 까만 점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 그리고 하얀 점은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렇게 서로 순서를 크로스 체킹해서 그래프를 봤는데, 혈중의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밥을 먼저 식사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인슐린도 급격히 상승하는 게 결국엔 혈당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 기전이 똑같아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곧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임으로써 밥을 먼저 먹었을 때 단백질을 나중에 섭취한 것보다 훨씬 혈당이 더 빨리 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시다시피 식사를 하는 순서를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기전이 있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인슐린이 올라가는데, 그 기전에서 급격한 혈당 상승은 결국에는 지방의 어떤 축적으로 이어지고 비만과 당 관리와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 차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봤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알고 급격한 혈당의 스파이크 기전만 예방을 해도 건강한 어떤 영양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수업에서는 최신 연구 논문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민분들의 굉장한 열정과 학구열로 인해서 많이들 원하세요. 관련된 연구 자료들 그리고 최신 논문들 중심으로 해서 관련 그림을 함께 보면서 뭔가 철학적인 어떤 내용 플러스 과학적인 기반을 함께 믹스하면서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급격히 올라가는 쌀 중심의 어떤 탄수화물 섭취만 미리 예방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혈당 관리가 이어진다는 것도 본 자료로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와 기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때는 유행했어요. 혹시 지금도 유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탄고지라는 얘기를 한때 엄청 유행했죠. 요즘에는 다들 똑똑해지셔서 실천을 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탄수화물은 즉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합 탄수화물이냐, 정제 탄수화물이냐, 비정제 탄수화물이냐, 단순당이냐, 다당류냐 그 차이인데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은 제가 영양학 수업에서 거의 첫 시간에 말씀드려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딱 두 가지. 씹지 않고 삼키는 액상과당과 같은 단순 탄수화물, 비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산화된 기름,
이런 어떤 건강하지 않는 지방의 섭취를 영양학 공부에서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섭취를 하는 어떤 고구마나 감자에 함유되어 있는 건 전분인데 그 전분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고 두 가지의 어떤 구조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아밀로스는 이렇게 이 그림은 아밀로펙틴인데요. 아밀로스는 가지가 없는 쭉 연결된 제가 예를 들자면 진주 목걸이를 많이 비유를 드려요. 진주 목걸이가 쭉 연결된 게 다당류로서 아밀로스 구조라면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진주알이 끊어져서 혼자 돌아다니는 게 몸속에 체내에 혈액에 다니고 있는 혈당, 즉 포도당의 구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밀로스가 쭉 연결된 진주 목걸이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려면 하나하나 분류가 되고 끊어내는 기전이 필요한 겁니다. 소화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결국에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완만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액상과당과 여러 가지 어떤 단순당 같은 경우에는 한 알 한 알 진주알 같은 포도당을 그대로 쭉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몸의 혈액의 혈당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비만과 여러 가지 어떤 당뇨의 기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비정제냐 정제냐 복합탄수화물이냐 단순당이냐 다당류냐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수업을 들으시면 이 강의를 한 4시간 이상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꼭 풀고 영양에 대한 과학 지식을 습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냉장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냉장밥이라 함은 우리가 아밀로스는 맵쌀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밀로펙틴은 찹쌀을 생각하시면 돼요. 찹쌀은 시간이 지나도 말랑말랑하죠? 노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다는 거고 맵쌀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저항성 전분, 노화가 된다라는 의미이고 즉 소화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근데 냉장밥 같은 경우에는 냉동밥이 아닙니다. 냉동은 단순히 이제 수분의 어떤 얼음으로 어는 공정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냉장은 우리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가장 맥스로 이어지는 온도가 4도 정도인데 저항성 전분이 결국에는 식이섬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서 오래 머물고 포만감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식이섬유의 기전과 함께 하는데 냉장밥을 드시면 비교적 포만감 있게 식사를 하셔도 저항성 전분으로 인해서 혈당 관리를 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 자, 우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영양학에 대한 학문은 굉장히 역사가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군 포로들이나 이런 분들을 반찬을 우엉조림을 드렸더니 어떻게 사람에게 나뭇가지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오해도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옛날도 아니죠. 근현대지만 영양에 대해서 식이섬유에 대한 어떤 공부와 연구가 가장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분이 아닙니다. 올리고당이고요. 곧 포도당, 그 녹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전분 형태가 아니라 이눌린이라는 복합 다당류인 올리고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고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로서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 유익균들의 어떤 먹이로 활동함으로써 단세지방산을 형성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결국에는 장내 미생물들이 행복해지고 세로토닌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장내 혈내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 뇌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선순환의 어떤 탄수화물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좋다더라, 누가 먹으니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가 요즘에는 엄청 많이 들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혜롭지 않은 판단과 그리고 식사는 매일 세끼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양을 공부하시고 내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똑똑한 영양 관리를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제 수업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환영해요. 그리고 최근의 영양의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주셔야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연구 자료를 활용해서 많이 다뤄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저는 논문을 캡처합니다. 캡처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통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또 우리 이슈가 뭐였어요? 카무트살. 과연 카무트살만이 넘버원일까 한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무트살은 맞아요. 고대 이집트부터 2000년 전부터 아주 재배되어 오던 굉장히 고대 작물로서 하나의 어떤 우수한 영양 성분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브랜드 명칭이기도 합니다. 카무트라는. 때문에 항산화력이 입증이 됐고 여러 가지 어떤 비타민, 무기질, 아연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인정합니다. 인정.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통곡물을 섭취하세요.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건강한 식이섬유를 드세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세요. 라는 맥락이 결국에는 영양학의 하나의 큰 틀이에요. 그러면 카무트살에 대해서 우리 방송을 보면 어때요? 어떤 분이 카무트 효소를 드셔서 비만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 이제 TV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서 결국에는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자막이 올라가면서 카무트살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방송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잖아요. 우리가 똑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듯 카무트가 아니라 현미, 보리, 그다음 수수, 기장, 우리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던 우리 선조들의 농경사회 기반의 여러 가지 곡물들도 우리 생활 속에서 비교적 비슷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값비싼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가지 어떤 수입품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현명하게 영양관리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들 평상시에는 빵, 사탕, 그리고 쿠키, 디저트로 함께 하면서 카무트살이 좋대. 우리 빨리 그거 찾아보자, 먹어보자 하시는 노력인데 굳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해 없도록 관리하시는 영양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수업을 20시간 이상 일주일마다 2시간씩 10번을 들으시면 나중에는 마음이 담담하신 분도 생기십니다. 무엇을 섭취해야 될까요? 내지는 식사를 할 때 제 생각이 난다고 해요. 똑똑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난다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듯 제가 2가지는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정제된 씹지 않는 탄수화물, 슈가, 단당류 이런 당에 대한 주의를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건강하지 않은 기름, 산화된 기름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드릴게요. 그러면 외식할 때는 우리가 치킨, 햄버거, 피자, 배달 어플과 함께하는 지금은 로봇이 서빙해주고 키오스크가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외식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외식을 할 때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튀김 대신에 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기름에 대한 부분만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통곡물 위주의 그리고 건강한 지방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건강한 다채로운 빛깔의 과일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영양관리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외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은 우리가 영양적인 지식이 가득 쌓여 있어야 생활 속에서 빛나는 지혜로 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스스로 본인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영양학 분야야말로 뭔가 식사를 하는 패턴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삼시세끼의 어떤 기회는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건강을 관리하는 분과 관리하지 않는 분, 즉 음식에 대한 통제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내 몸을 구성하는 장내 환경 그리고 어떤 정신 건강까지도 고려를 하는 식습관을 영위하시는 분과 그리고 전혀 공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분의 어떤 건강 수명의 갭차는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외식을 하실 때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의 세계로 저는 얼마든지 초대해 드리고 항상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강의는 지금 유튜브를 보셔도 뭐 당근이 좋아요, 바나나를 아침마다 먹었더니 두부를 매일 먹으면 이루어지는 일, 뭐 여러 가지 세상 모든 음식이 다 좋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 대해서는 미각 테스트라든지 이런 짠맛과 단맛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혀의 미각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한 영양지수라고 하는 식생활 점수를 근거로 한 영양지수를 토대로 식생활 점수를 책정하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내 미생물 면역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양학이라고 해서 뭔가 조리를 배운다라고 오해를 혹시라도 하신다면 저희는 과학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면역과 장내 미생물, 장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그리고 혈당 관리, 이런 당뇨 관리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지방으로 이어지는 어떤 식사로는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그 기전에는 고혈압에 대한 예방 식단으로 대시 식단이 있고요. 그리고 블루존, 지중해 분들의 어떤 장수에 대한 노하우를 펼쳐낸 지중해 식단이 있습니다. 그 두 식단의 결합이 마인드 식단인데 그 식단에 대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얘기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생각하시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는 어떤 반짝반짝한 아름다운 빛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영양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지금 강의로도 더 많이 펼쳐지셨기를 바라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더 영광이겠고요. 많은 질문을 주시면서 함께 영양학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양학 강사 이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